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이제는 이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신라가 발전해 나간다 그 얘기는 왕권이 점점점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맞물려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왕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전제왕권이에요. 전제. 이 전제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전제왕권이라고 하고,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 절대왕정, 절대왕권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동양 쪽에서는 전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발전 과정 속에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전제왕권이라고 한다. 전제왕권이 있을 때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죠. 됐죠? 백제가 신라를 압박합니다. 여기에서 신라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죠. 이 동맹을 뭐라 부른다고요? 나당 동맹. 나당 동맹으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고, 그 나당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칩니다. 됐죠?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액션을 취하죠. 그 운동을 무슨 운동? 부흥운동. 누가 기억납니까? 흑지상직. 기억나죠? 복신과 도치. 이렇게 기억해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어디 칩니까?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고구려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일으켜 세우자, 맞서 싸우자 하는 무슨 운동? 부흥운동이 전개됩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고현묵. 그렇죠? 또 건모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부흥운동이 다 실패에 끝났어요. 그러나 당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자기네의 지방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신라가 열받죠. 약속을 깼어요. 당나라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을 뭐라 불렀어요? 나당 전쟁. 여기에서 매서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이김으로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일신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왕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지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공부왕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백제 의제왕 때 신라를 압박해가지고 신라의 땅,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겨요. 신라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사신 보내죠. 사신 기억나니까? 그 사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춘추. 그러나 고구려가 안 도와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나라에 또 한 번 사신 보내죠? 그 다녀왔던 사신이 누구예요? 김춘추. 이 김춘추가 왕이 돼요. 왕이 돼서 이름을 바꾸죠. 김춘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 돼요. 무열왕이 됩니다.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신라에는요 독특한 신분제가 있어요. 독특한 신분제.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는데,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이라는 이게 관료들이 있고, 성골과 진골까지를 왕족이라고 하는데, 누구만 왕이 될 수 있냐면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성골만. 이게 폐쇄적인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예요. 그래서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는데, 김춘추, 이 무열왕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 그래서 최초의 진골 출신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죠? 그래서 김춘추,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이 막 이제 막 무시하겠죠. 막 화나고 얘도 왕이 됐어? 그럼 나도 왕이 됐어 하면서 왕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진골 귀족들도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무열왕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됐어요. 문무왕. 그러니까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야. 얘가 뭐 했냐면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왕이에요.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 막바지에 당나라와 싸우죠. 매서송 기벌포 전투. 그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낸 왕. 그래서 이 문무왕의 업적은 뭐냐면 통일을 어떻게 했다? 완수했다. 통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을 완수하면서 넓은 한반도의 대동강이 남해 모든 한반도를 신라가 차지하는 역사적 순간에 문무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 귀족들의 힘도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귀족 사이에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문무왕의 아들이 권력을 휘어잡죠. 그 왕이 누구냐면 하이라이트예요.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얘가 하이라이트예요. 신문왕. 이렇게 신문왕인 거예요. 신문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초의 진고 출신인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귀족들이 왕을 약간 업신여기는 형태, 그래서 귀족의 힘도 세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무왕 때 왕과 귀족 사이에 대립이 점점점 있었고, 그러면서 신문왕이 딱 왕이 되면서 신문왕이 귀족과 한판 벌입니다. 한판 딱 붙어요. 그 붙은 사건이 뭐냐면 김은돌의 난이에요. 김은돌의 난입니다. 김은돌. 얘가 귀족을 대표하는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족을 대표하는 이 김은돌 중심으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근데 이제 이 신문왕이 이 김은돌을 제압하죠. 죽입니다. 완벽하게 제압해요. 이 김은돌은 신문왕의 또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장인어른이지만 귀족을 대표하는 이 김은돌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것을 완벽하게 제압함으로써 김은돌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을 완벽하게 제압함으로써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이 강력한 왕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제예요. 전제 왕권을 어떻게 했다? 전제 왕권을 수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다. 전제 왕권을 완성했다. 신문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신문왕이 토지 제도를 바꿔요. 원래 신라의 토지 제도는 노급인데 원래 노급이었어요. 노급이었는데 이걸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관료전으로 바꿔요. 관료전. 자, 그래서 노급은 뭐냐면 귀족들에게 국가에서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줘요. 토지 주면 거기에서 나는 세금은 네가 가져.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토지 제도의 뼈대입니다. 뼈대. 국가에서 토지를 주면 거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쌀들은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은 네가 가져. 그쪽이 가져. 이게 토지 제도의 뼈대인데 노급은 거기에서 뭘 하나 더 축하냐면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어요. 국가에 토지를 줍니다. 그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귀족이 함부로 착취할 수 있는 게 노급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의 힘이 엄청나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게 노급이죠. 노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 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 말고도. 근데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토지에서 나는 세금, 쌀만 가져가. 노동력 착취하지 마. 착취하면 혼내줄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뭐야?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됐죠?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 귀족의 힘이 점점점 약화되고 왕의 힘이 점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골, 그러니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선거 진골 있죠? 이 진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육두품을 대거 등용시켜요. 뛰어난 인재.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이 육두품을 중앙에 뽑으로서 중앙에 있는 진골들을 견제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을 등용하죠. 등용하면서 진골을 견제하기도 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인재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뭐냐면 땅덩어리가 커졌어요.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면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영 방법이 필요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조그맣던 신라가 아니에요. 이제 넓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 다 아우를 수 있는 신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어요. 대학교. 학교를 설립하죠. 오늘날의 서울대 같은 대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학이라고 해요. 국학. 이걸 설립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부르는 게 신문왕의 업적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공부한 세 명의 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신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멀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진골 출신의 왕. 누구라고요? 처음으로 진골 출신의 왕, 김춘추. 뭡니까? 무열왕. 무열왕. 됐죠? 통일전쟁을 완수했어요. 당나라를 몰아내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 누군가요? 문무왕. 됐죠? 문무왕. 그 아들 신문왕 갑시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왕이에요. 김은돌.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지만 그 당시에 진골귀족을 대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난을 제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 엄청나게 강화된 왕권을 우리 뭐라 불렀다? 전제 왕권이라고 했다. 됐죠? 노급을 폐지하고 이제 노동력 착취하지만 그냥 세금만 가져가. 나는 토지 제도로 바꿔요. 그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관료전. 관료전. 됐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 뭡니까? 국학.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장려하고 육두품을 성장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요. 수업 듣고 나서 꼭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용 정리하고 마인드맵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안녕.